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을 만날 수 있는 곳인 김제시에서 농경문화의 진수가 27일부터 열흘 동안 펼쳐집니다. 국내 최대 곡창지대에서 막이 오르는 지평선 축제를 소개합니다. 남원역과 용산역을 오가는 KTX 열차가 주말 4회 증편됐습니다. 이번 증편으로 남원역에서는 KTX 열차는 모두 16번으로 늘었습니다. 김제시가 폐기물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폐기물 관련 업체 70여 곳을 점검해 9개 업체를 고발하고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물렸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버스 요금을 거리에 상관없이 단일화하는 등 주민들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나서고 있지만 시골 지역 오지마을과 같은 경우 버스 노선이 감축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추가 개선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을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김제시에서 농경문화의 진수가 연일 펼쳐질 예정입니다. 국내 최대 곡창지대에서 막이 오르는 지평선 축제를 앞두고 정명기 기자가 준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신명나는 풍물 소리와 함께 주민들이 마당으로 들어섭니다. 벽골재를 쌓기 위한 토석을 운반하면서 이른바 말받기 노래를 부릅니다. 이번엔 벽골재문에서 불을 내뿜는 용 2마리가 나타납니다.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던 청룡과 백룡이 결국 맞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저수지 벽골재와 얽힌 전설을 축제 때 재현할 예정입니다. 120명이 처음에는 시작했다고 우리 숫자만. 그리고 굿쟁이들까지 한 150명이 있다고. 제일 기분이 제일 크지 이게. 21번째를 맞는 지평선 축제는 전통 농경문화를 소재로 100개가 넘는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쌍용놀이와 평령기원 줄다리기 등의 주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지는 한마당 행사가 열리고 황금 들녘에선 직접 별을 베고 집에서 만드는 술 가양주를 빚는 체험도 마련됩니다. 아궁이로 쌀밥도 짓고 농생명 종자 체험까지 먹고 즐기고 공부할 수 있는 갖가지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김제 지평선 축제는 우리나라 최대의 농경수리시설인 벽골재에서 농경문화를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글로벌 축제의 반열까지 오른 대한민국 유일한 축제입니다. 연인과 친구와 가족과 함께 꼭 방문하셔서 가을의 진수를 한껏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의 에어쇼, 대통령배 전국 농악경연대회와 같은 풍요로운 볼거리도 선사합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평선과 함께 가을에 정취를 더하는 올해 축제는 예년보다 오랫동안 이어집니다. 다양한 농경문화를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김제 지평선 축제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열흘 동안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남원역과 용산역으로 가는 KTX 열차가 주말 4회 증편됐습니다. 이번 증편으로 남원역에서는 KTX 열차는 모두 16번으로 늘었습니다. 증편된 KTX 정차 시간대는 상행선이 오전 8시 54분, 하행선이 오후 3차례로 이용요금은 39,200원입니다. 남원시는 철도청 관계자들과 열차 증편 운행을 코레일 측에 지속해서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시가 폐기물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용지면과 성덕면, 백사면 지역 5곳에 폐기물 2,850톤을 불법으로 투기한 A모 씨가 지난 4월 구속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수로의 침출수를 무단으로 흘려보낸 폐기물 종합재활용 업체를 허가 취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제시는 올해 폐기물 관련 업체 70여 곳을 점검해 9개 업체를 고발하고 영업정지는 13곳, 과태료는 12곳을 물렸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은 쌀 직불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목표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김 의원은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에서 헌행 18만 원 8천 원에서 24만 5천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은 포함하기 어렵더라도 24만 5천 원은 쌀 목표 가격 하한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고흥에서는 천원도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섬마을 주민들이 1,000원만 내면 육지로 이동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인데요.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도선료가 1,000원이어서 만족도가 두루 높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불리는 고흥 연홍도입니다. 이 작은 섬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단돈 1,000원만 내면 육지로 나가는 배를 탈 수 있습니다. 1시간 30분마다 한 대씩 있는 도선. 마을 주민 10명 정도만 모이면 택시처럼 배를 불러서 육지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육지의 100원 택시처럼 섬마을의 1,000원 도선이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3,000원 해가지고 좀 노인들도 부담이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1,000원씩 하니까 부담 없이 가족들끼리 왔다가 탈 수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참 좋은 점이 많습니다. 아이 1,000원 요금제 함으로써 주민들의 가게에 도움도 많이 되고 그럼으로써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주민뿐만 아니라 연홍들을 찾는 관광객들도 도선료는 1,000원입니다. 기존에 편도 3,000원씩 냈던 도선료 부담이 확 줄었습니다. 주민에 이어 관광객들에게도 도선료가 지원되면서 호응이 높습니다. 주민분들한테 소개도 해드리고 싶고 같이 또 오고 싶죠. 주변 경관도 매우 좋고 일단 섬이라 한가로워서 좋네요. 경제적으로 도움도 되고 또 마을에도 참 볼 것이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은 인원이 와서 구경도 했으면 볼만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흥군은 연홍들을 비롯한 섬마을 6곳의 도선료를 1,000원으로 통일시켰습니다. 섬과 육지의 거리에 따라 적게는 3,000원, 많게는 7,000원씩 도선료가 책정됐었는데 1,000원 도선을 운영해서 섬마을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고흥의 섬 주민은 모두 500여 명. 1인 평균 연간 2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담액들이 서로 천차만별로 다 틀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단일화해서 우리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고 그 복지 혜택도 되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다 보니 1,000원 요금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섬마을 주민을 위한 1,000원 도선 운영을 시작한 고흥군. 주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 전남의 모든 섬 지역으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버스 요금을 거리에 상관없이 단일화하는 등 주민들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나서고 있지만 시골 지역 오지마을과 같은 경우 버스 노선이 감축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추가 개선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창군 적성면 한 시골 마을 시외버스 정류소입니다. 70대를 넘어선 어르신들이 한참을 기다려도 기다리는 버스는 오지 않습니다.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버스 운전사 부족 등을 이유로 노선 감축이 진행되면서 시골 마을 주민들이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시간에 한 대만 차를 이렇게 해줘도 괜찮은데 지금도 2시간에 한 대 있는 걸로 돼가지고 불편해 죽겠는데 여기다 대고 또 축소를 시킨다 하면 이거는 농민들이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좀 힘들더라도 농민들을 생각해서 1시간에 한 대씩만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방자치단체들은 시골 지역 오지마을 주민들을 위해 시내버스 요금을 단일 요금제로 통일하면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수 감소 등으로 인한 노선 감축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추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천일 단일 요금제를 시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다 편리하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의 호응도 좋고 또 이용객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을 거점간 운영을 하기 위한 마을 환승대가 필요할 거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우리 정읍시 일부 시범 지역에 대해서 버스 환승대를 갖다가 도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지마을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버스 환승 체제 시스템도 뒤따라야 합니다.
또 인구수가 적은 시골 마을을 순회하는 소형 버스 운영안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은 5시간 동안 버스가 없는 이런 차 시간표가 없는 이런 마을이 있고, 그래서 이걸 빨리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소형화해서 환승 제도를 우리 정부에서 빨리 도입을 해야만이 교통 카드로만 쓸 수 있는 이런 카드를 만들어서 뭐 몇 세 이상, 뭐 80세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준다고 하면은 아마 그 어디보다도 활성화가 더 빨리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구수 감소와 함께 차량 노선 축소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골 지역 주민들. 인근 지자체 간 연계를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도서 지역을 다니는 교통편은 승객이 적고 수익성이 낮아 많지 않습니다. 100원 택시, 여객선 준공영제 등 도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선 다양한 통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적자에 허덕이고 추가 운행에도 난항을 겪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인구수 감소와 함께 차량 노선 축소, 긴 배차 간격 등으로 이동의 주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인력 등 뒤따르는 문제들로 해결 방안은 쉽지 않아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인근 지자체 간 연계를 통해 교통 서비스를 확장하고 여객선 준공영제 등을 통해 일일 생활권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도서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도서 지역 정주 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과 대책 마련이 절실하죠. 도서상 간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불편함을 감내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 보완책이 하루빨리 마련돼 우리 지역 모든 주민들의 이동권이 보장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에 전북 고창군 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19기 민주평통 고창군 협의회장엔 김기동 씨가 취임했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자문위원은 모두 39명으로 여성위원이 15명을 차지했습니다. 김 회장은 남북 간 화해 협력과 공동 번영, 평화 장착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침 출근길도 가벼운 겉옷 챙기셔야겠습니다. 20도를 밑돌며 쌀쌀한데요. 낮부터는 27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다소 덥기까지 하겠습니다.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비가 이어질 텐데요. 외출하실 때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쾌청한 가을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다소 잔잔하게 일면서 조업하기에 적합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쌀쌀한 아침을 뒤로하고 낮에는 따스한 가을볕에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활동량이 많으시다면 덥게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